이상한 알베르게 2 이 페이지 191페이지. 이 스위스 쥐리히 난민 포럼. 오랜만에 만날 친구 생각에 나는 서둘러 사리아에 도착했다. 나는 에드워드와 리건이 묵고 있다는 호텔 근처에 있는 알베르게를 찾아 체크인하고 짐을 푼 다음 호텔 레스토랑으로 갔다. 에드워드는 이미 도착해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대학 초년생 이후로 몇 년 만에 만나는 반가움을 포옹으로 표현했다. 수연, 이렇게 너를 다시 보게 되다니 정말 신기하다.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길 바랐는데. 한국에 돌아갔다고 나중에 오웬에게 전해 들었어.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 그땐 집에 급한 일이 생겼거든. 그런데 너야말로 어떻게 된 거야? 너 원래는 월가에 취직하려고 했잖아. 그랬지. 뭐 어떻게 하다 보니 공무원이 됐네. 하하. 오랜만에 만난 데다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나게 되니 나와 에드워드는 서로에게 궁금한 것이 많았다. 우선 코스 요리를 주문하고 우리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아직도 에드워드를 이곳에서 만난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게다가 이렇게 멋있게 정장을 차려입은 에드워드를 보니 그동안 열심히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 올렸을 그가 대견스럽기도 했다. 공무원 에드워드라니 상상도 못했어. 그럼 리건 씨가 너의 상사인 거지? 그렇지. 그러고 보니 내가 그분 비서로 일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네. 리건 씨에게서 취리히에서 열린 난민 포럼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들었어. 오면서 리건 씨와 꽤 많은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순례길에서 국제 시사를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게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 그런데 난민 포럼 관련 이야기를 할 때 리건 씨 안색이 어두워지던데 거기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봐. 무슨 일이 없어서 문제였지. 이번 포럼에 120개국 정부 대표단이 참가했거든. 정부 대표단 외에도 NGO 단체, 기업, 스포츠협회 등 3,50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행사였어. 각 정부 대표단이 2박 3일간 차례로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난민 문제 대안에 관한 발표와 포럼 중간중간에 공식적, 비공식적인 고위급 대화도 가졌어.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한 찰스 장관은 미국이 올해 국제사회 난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사상 최대 자금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유엔 난민 기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발표했어. 하지만 그 뒤에 따로 열린 비공식 고위급 대화에서 은근히 미국이 난민을 더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어. 안 그래도 지난달에 중남미에 강타한 허리케인으로 난민이 급증한 상황에서 난민을 더 수용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나오니까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처한 상황이야. 웨이터가 에피타이저에서 메인 요리로 차례로 그릇을 교체하는 동안에도 우리들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그랬구나. 그런데 리건 씨는 난민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신 분이야? 사실 나도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어. 난민 문제로 그동안 여기저기 알아보라고 하신 것은 있는데 보고를 드려도 알겠다고만 하시고
포럼에 참석해서도 계속 고민만 하셨거든. 하지만 난민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만은 분명해. 그렇구나. 리건 씨가 처음 본 나에게 미국에 대해서 물어봐서 좀 당황했거든. 그런데 이야기를 나눌수록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셔서 신기하기도 했어. 흔히 보던 공무원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 그렇지. 이번 지구촌 난민 포럼에 미국 대표로 국무부 장관 이하 대통령실 보좌관들도 참석했는데 리건 씨도 그중 한 분이야. 사모스에서 너도 봐서 알겠지만 리건 씨는 꽤 배려심이 많은 상사야. 미국에 대한 애국심도 상당하고 말이야. 가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시는데 그럴 때면 특히 애국심이 고취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지. 미국이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말이야. 그리고 지금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난민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 고수할 수는 없다고 하셨어. 그래서 내심 이번 포럼에 참석해서 유엔 및 다른 나라 지도자들, 난민 관련 NGO 활동가들에게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기대하셨던 것 같아. 그런데 유럽도 다들 난민 수용에 대해서는 눈치만 보고 있고 옆에서 수용하는 나도 안타까웠어. 너도 알지 모르겠지만 매일같이 수심이 가득한 상사의 얼굴을 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야. 지난 2년간 리건 씨가 웃는 모습은 정말 드물었어. 쉽게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해결책을 빨리 찾아서 리건 씨도 웃고 나도 웃고 미국도 웃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에드워드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한가득 묻어났다. 그리고 에드워드의 이야기를 들으니 왜 리건이 처음 만난 나에게 그런 질문을 했는지도 알 것 같았다. 나는 에드워드를 보며 말했다. 모두가 힘들지 않고 웃는 날이 오면 좋겠다. 어느덧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왔다. 에드워드가 레드벨벳 케이크를 먹으려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나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다.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아, 이건 순전히 내 생각이지만 어쩌면 대통령께서 직접 임무를 내리신 것을 비밀리에 수행하는 중이신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포럼이 끝났는데도 바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생각을 정리하시려고 여기에 잠시 들르자고 하셨던 것 같아. 돌아가면 어떻게 보고를 올려야 할지 고심하시더라고. 이 이야기를 어디 가서 안 했으면 좋겠어. 에드워드는 입에 지퍼를 채우는 신용을 했다. 그럴 거면 왜 이야기를 한 걸까? 굳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물론 에드워드의 말에 리건에 대한 호기심이 더 생기긴 했지만 왼쪽 손목의 시계를 확인한 에드워드가 디저트 접시에 포크를 놓으며 급히 일어났다. 어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수연아, 아쉽다. 하지만 리건 씨와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서 이만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 다음에 미국 오면 꼭 연락해. 알았지? 그래.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 다음에 연락할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함께한 저녁 식사는 그간 잊고 있었던 추억을 불러 일으켰다. 짧지만 달콤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 만난 우리는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